정확히 말하면은 총리를 그만두면은 감옥 간다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면 감옥 간다. 그러니까 강상구 정치부장의 투시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상구의 뉴스 교실입니다. 국제 뉴스를 보면서 알아두면 기사에 속듯이 보이는 얘기, 알고 보면 우리 얘기 같은 남의 얘기, 알아둬도 별 쓸모는 없지만 재미있는 얘기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정권 PD가 여러분과 함께 특강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쪽지 시험도 봅니다. 자, 첫 시간입니다. 요새 중동에서 전쟁이 끊이질 않죠. 하마스의 기습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이해하고 우리가 거울 삼아야 할 대목이 참 많은데 오늘은 사람의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중심에 있는 단 한 사람을 꼽자면 우리 박 PD 누굴까요? 네타냐후 아닌가요? 제목이 적혀 있죠. 예, 역시 강스 PD는 정답을 맞춥니다. 자, 그럼 난이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요즘에 강스에서 맨날 보는데 네. 몇 살일 것 같아요? 나이 그냥 나이 드신 걸로만. 사실은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좀 놀랬는데 이 양반 1949년생이에요. 나이 좀 많죠. 내일 모레 80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20살 무렵부터 계속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경력을 쌓았어요. 네타냐후를 두고 미국 정치인보다 미국 정치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기도 하는데 이 양반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네타냐후 하면은 약간 전쟁광 이미지가 있죠. 전쟁광이든 아니든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강경한 정책을 추진해온 사람인 건 확실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엔테베 작전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보기만 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특히 유명한데 1976년에 이스라엘을 이륙한 비행기가 테러리스트한테 공중 납치를 당해요.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특공대가 들어가서 구출 작전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질 3명이 희생을 당해요. 하지만 성공적인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이때 특공대원은 딱 한 명이 죽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특공대장이었어요. 이 특공대장의 이름이 요나단 네타냐후. 뭔가 느낌이 오죠? 가족인가요? 그렇죠. 네타냐후의 형이에요. 네타냐후는 베냐민 네타냐후, 형은 요나단 네타냐후. 네타냐후한테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은 형을 죽게 한 테러리스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바로 그 형의 죽음이 네타냐후한테는 정치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 특채되는 2위이기도 하거든요. 이 경력을 바탕으로 자, 일단은 유엔 주재 대사관이래요. 이 경력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합니다. 유엔 대사에서 6년 후에 국회의원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7년 후에 당대표가 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을 때 46살이었어요. 파릇파릇한 젊은 총리였어요. 1996년 46살. 1996년에 우리 박정권 PD는 뭐 했어요? 3살이니까 이유식을 열심히. 그때부터 이 양반 총리였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환경도 지금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1993년에 오슬로 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말 그대로 난민 신세였던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가자 지구를 떼어주고는 자, 여기서 니들끼리 살아봐라, 이게 이제 대원칙이에요. 국제적으로는 수십 년을 끌어왔던 중동의 불안 요소를 근본적으로 없애자는 분위기가 강했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하마스는 계속 테러를 벌였고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강경 노선을 내세운 네타냐후를 총리로 뽑아줬는데
사실 총리가 된 데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일단 여당 내부에서조차 총리한테 힘을 실어주지를 않았어요. 거기다가 1997년 그리고 또 1998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3살, 4살 그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긴 한데 네, 그때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네, 그때 외환위기가 있었죠.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 경제를 강타한 경제 위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안보는 불안하지 경제는 곤두박질 치지 이런 게 집권 세력한테 진짜 악재거든요. 네타냐후는 집권 3년 만에 권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절치부심하던 네타냐후는 2009년에 다시 한번 총리로 집권하게 됩니다.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이거는 좀 리먼 사태. 우와! 이야! 네, 이거는 네. 이게 96년에 집권했다가 그때 외환위기 사태로 실각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누군가가 집권하고 있었겠죠? 2008년 리먼 사태로 그 정권이 실각하면서 네타냐후가 2009년에 집권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첫 집권 때와는 달리 장기 집권에 들어갑니다. 경제도 잘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보는 네타냐후라는 등식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킨 효과도 컸지만 무엇보다 우파 연합 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그럼 네타냐후는 하마스만 잡으면 걱정이 없는 건가요? 그랬을 텐데 네타냐후는 사실은 제일 큰 골칫 따위는 부인이었어요. 부인 이름이 결혼 전에 사라 베나르치아라고 결혼 전 이름은 사라 베나르치였는데 원래 아버지가 유명한 랍비예요. 네타냐후로서는 세 번째 부인이에요. 네타냐후보다 11살 어려요. 나이는 네타냐후보다 11살 어린데 네타냐후가 부인 치마 폭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의 비선 실세로 이름이 높아요. 총리 관저의 그림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내각회의에서 뭔가를 결정을 했다? 네타냐후가 퇴근해서 관저로 들어가면은 이게 내용이 바뀌는 거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때 그런 분위기가 여러 건 있었어요. 그럼 국정농단 같은 뭐 그렇게까지 거창한 이름이 붙진 않는데 말은 계속 많았어요. 일단 공금 유용 사건, 또 총리 관저에서 고급 음식을 시켜요. 고급 케이터링을 딱 한 다음에 이거를 국비로 나라 돈으로 처리해요. 영수증처럼. 우리나라도 배우자의 법카 유용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사라 네타냐후도 10만 달러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그러면 억대예요, 억대. 1억 한 1억 5천만 원 되겠다. 한 1억 5천만 원 해 잡순 거예요. 갑질 사건도 있었어요. 가사 도우미한테 자다 말고 침대에서 새벽 3시에 나 우유가 먹고 싶어. 우유 좀 사와. 아니 이런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욕설을 일삼았던 건데 이게 한 사람한테만 하면은 이게 서로 간에 좀 진실 공방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었거나 가정부가 좀 문제가 있었거나 하잖아요. 이거는 가사 도우미만 들어오면 매번 문제가 생기네. 이쯤 되면 시킨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쭉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근데 그 정도면 김건희 여사, 김혜경 합친 정도 그분들보다도 우쭐이라고 할 수 있죠. 네타냐후 자신도 이런저런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 양반 얼마나 대단한 양반이냐면은 남편 사건에 증인을 불려다가 어이 까불다가 네가 다친다 입 닥치고 있어라 협박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나쁜 놈이라고 언론에다 기사 쓰게 하고 이야 그러면 뭐 이쯤 되면 이제 법 위에 군림하겠다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물론 모든 범죄자들이 그렇듯이 당사자는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네타냐후도 비리 수사를 받고 있나요? 그렇죠. 네타냐후도 90년대부터 꾸준히 권력 남용, 뇌물 뭐 등등 의혹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도 잘 빠져나갔어요. 기소를 안 받거나 뭐 무혐의 처리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계기는 언론 거래 의혹이었어요. 네타냐후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하욤이라는 무가지가 있어요. 무료 신문. 옛날에 지하철에서 막 나눠줬는데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다. 메트로 뭐 이런 거. 벼룩시장. 좀 한번 본 거. 네. 이게 그 처음에는 광고만 실었는데 여기에 기사가 실리면서 이게 은근히 공짜 신문이니까 발행 부수가 굉장하고 또 보는 사람이 많아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거죠. 이 신문을 만든 게 샌덜 애들슨이라고 카지노 재벌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은 또 트럼프의 후원자로 유명하기도 하거든요. 이 양반이 애시당초에 이게 원래 있던 신문이 네타냐후를 밀어준 게 아니에요. 네타냐후를 밀어주려고 이 양반이 작심하고 만든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게 벼룩시장, 메트로 뭐 이런 건데 원래 뭐 예컨대 조선일보, 돈 주고 보는 신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료 신문. 원래 유료 신문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잖아요. 사람들이 무료로 다 나눠주는데 누가 돈 내고 신문을 보느냐고. 이 사람이 이제 사주가 미치고 팔짝 뛰니까 네타냐후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네타냐후가 불렀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둘이 만나가지고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네타냐후는 정권에 있으니까 무까지 이게 문제야. 내가 무까지 발행을 뭐 이게 시장을 다 장악하면 안 되니까 몇 부까지만 찍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할게. 법으로. 대신에 너 알지? 기사 좀 잘 좀 써줘. 나 총리 해야 되잖아. 좀 정권 안보에 좀 도움 좀 주고 나 총리 되는데도 좀 도움 좀 주고 이게 딱 나온 거야. 요 사건이 불거지면서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총리 재직 중에 기소가 돼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 되면 재판을 받던 것도 멈추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은 내각 책임제는 재직 중에 기소도 되고 그 재판도 받아야 돼요. 심지어 이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던 중에 카타르에서 이게 또 뒷돈을 받은 의혹까지 나왔어요. 카타르가 어떤 나라라면은 하마스를 지원하는 나라예요. 하마스랑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하마스를 지원하는 나라한테서 뒷돈을 받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돈 앞에 국가 안보도 팔아먹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총리를 그만두면 감옥에 갈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법원이 하던 재판도 중단하지만 이스라엘은 총리하고 재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총리를 그만두면은 감옥 간다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면 감옥 간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유력 정치인들은 재판장이 나오라 그래도 이런저런 핑계대고 뭐가 바쁘고 안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총리는 너무 좋은 핑계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총리가 지금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데 무슨 재판을 나가느냐고. 그리고 재판을 계속 연기해요. 재판을 안 받아요.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좀 그래도 요새 전쟁 좀 소강 국면인데 재판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내가 재판을 준비를 못했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지. 좀 밀어주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재판 날짜가 잡혔어. 이제는 꼼짝없이 나가야 돼. 더 이상은 못 미룹니다 했는데 그날 딱 총리잖아. 가자지구를 공습을 빡 때려버려. 전쟁이 없으니까 재판을 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전쟁을 내면 되잖아. 네. 또 재판 미뤘어요. 재판을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확실하죠. 재판을 받기 싫어서라도 전쟁을 계속 하는구나.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쭉 봤는데 중동의 사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 딱 네타냐후라는 인물이라는 측면 그리고 네타냐후의 어떤 배경 그리고 네타냐후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어때요? 중동에 언제쯤이나 평화가 찾아올지 조금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예. 80이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자, 쪽지 시험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이 칠판에 답이 다 있습니다. 객관식이에요. 다음 중 네타냐후의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 2번 엔테베 인질 구출 작전 특공대장, 3번 이스라엘 국회의원, 4번 이스라엘 리쿠드당 대표. 정답은 2번. 열심히 들었네. 예, 2번은 네타냐후의 형, 요나단 네타냐후의 경력이었죠. 자, 두 번째 문제도 객관식입니다. 자, 이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카지노 재벌인 샌들 아델슨이 창간한 무까지 이스라엘 하이옴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샌델 아델슨은 네타냐후 말고도 다른 정치인의 후원자로도 유명합니다. 누구를 후원할까요? 1번 빈 살만, 2번 빈 라덴, 3번 도널드 트럼프, 4번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정답! 역시 우리 박정범 PD는 평소에도 강스로 이런 스토리를 잘 알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해력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다음 중 네타냐후 총리의 부인 사라 네타냐후가 받는 혐의가 아닌 것은 1번 새벽 3시에 우유 심부름 시키기, 2번 고급 음식 주문하고 나랏돈으로 계산하기, 3번 남편 비리 사건 증인 협박하기, 4번 공무원이 대리 처방받아서 약값도 대신 내게 하기. 4번은 다른 사람이 한 걸로. 듣기는 많이 들어본 사건이죠. 그분은 요새 잘 사시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가끔 텔레비전 보이던데 이 사건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네타냐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중동 사태를 봤습니다. 중동 사태는 매우 복잡합니다. 이거는 아주 많은 면 중에 코끼리를 한 마리 그린다 그러면 코끼리 발톱쯤에 해당한 사건일지도 모르지만 아시죠? 발톱 하나 아프면은 걷지를 못합니다. 일단은 중동 사태의 작은 진실, 작은 창을 통해서 중동 사태의 어떤 본질을 살짝 엿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상구의 뉴스 교실이었습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